자, 40번 봅시다. 뇌는 음악가들이 그것에 순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박자의 모형, 즉 스키마, 도식을 창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는 음악이 재생되면 일정한 박자의 모형, 즉 이 노래가 4분의 4박자인지 2분의 4박자인지 8분의 4박자인지 이런 일정한 박자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모형, 즉 머릿속의 도식을 창조해냈어.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있어야지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언제 음악가들이 그것에 따르고 있지 않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4분의 2박자인 것이 갑자기 4분의 4박자로 바뀌었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언제 이렇게 원래 박자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미 4분의 2박자라는 머릿속 도식이 있어야 4분의 4박자가 나올 때 이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런 일정한 박자의 도식을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그걸 창조해내야 언제 이 음악가들이 그것을 원래 있던 도식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거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변주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는 내용이지. 자, 이것은 멜로디의 변주와 유사한데 우리는 음악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유를 가지다. 이걸 즉 말하자고 하면 음악가들이 그것을 멋대로 자유롭게 언제 바꾸는지를 알고 인식하기 위해서 멜로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음악을 들었어. 이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정신적인 표상이 있어. 이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했어. 근데 이게 갑자기 음악가가 멋대로 바꿨어. 어떻게? 도미레파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원래 이 도레미파솔이라는 멜로디의 정신적 표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변주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우리는 언제 음악가가 멋대로 그것을 바꾸는지를 인지하고 이 멜로디를 언제 멋대로 바꾸는지를 인지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원래 그 멜로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 즉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번에 아까 멜로디 얘기했지? 여기서 이제 박자 얘기 나와요. 여기서 이 음악에서 박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언제 나타나길 기대하는지를 아는 것인, 즉 박자적 추출은, 추출하는 건 뭔가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 음악에서 이 음악의 박자가 무엇인지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는 것은 음악적 감정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음악이 일어났을 때 이건 4분의 2박자이구나. 이것은 이때 좀 발생할 박자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이 음악에서의 박자적 추출이 그 음악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4분의 2박자로 조금 느린 박자였어. 근데 이게 갑자기 4분의 4박자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좀 더 빨라지니까 더 고조되거나 감정이, 아니면 더 신나지거나, 아니면 공포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불안이 나온다던가, 이런 감정적인 소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변주를 했을 때. 자, 음악은 우리와 감정적으로 소통합니다. 뭘 통해서? 이 기대의 체계적인 위반들을 통해서. 기대 아까 말했죠? 4분의 2박자였던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4분의 4박자로 기대를 변주시켰어. 예상을 위반했어. 이런 걸 통해서 감정적으로 그 우리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빨라지면 신남을 일으킨다든지, 느려지면 평안함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계적인 위반이라는 건 변주겠죠. 이러한 기대에 대한 위반은 이렇게 가다가 다르게 나가는 거. 이 위반은 어느 영역이든, 즉
높이라던가 리듬이라던가 속도 등등의 어느 영역에서든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그것들은 꼭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라고 해요. 이런 변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음악은 어떻게 돼요? 변주가 없으면 그냥 기계적이고 똑같고 또 뭐야? 단조롭게 돼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 재미없어. 그럼 지루해. 그럼 사람들이 안 듣고 싶어해.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음악이 된다. 이 내용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발생해야 되는 거야. 변주가 있어야 재밌으니까. 자, 여기서 원래는 they must occur 해가지고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발생해야만 해 라고 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자, 음악은 조직화된 소리야. 조직화됐다는 건 일정한 좀 체계적이고 좀 질서정연하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된 소리긴 해요.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는 뭘 포함해야 돼? 기대되지 않은 것의 일부 요소를 포함도 해야 돼. 그러니까 변주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좀 어느 정도의 위반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이 조직화 속에서도. 그리고 그것은 감정적으로 포함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5월은 그렇지 않으면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밋밋하고 기계적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단조롭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똑같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변수가 없으니까. 자, 너무 많은 조직화라는 건 뭐겠어요? 엄청나게 투머치하게 질서정연하고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며 기대에 따라가는 것. 단조롭고 똑같고 변주가 없는 것이란 거죠.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음악이라고 불릴 수는 있는 거야. 그것도 음악이긴 하니까. 기술적으로는 음악이라고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은 뭐야?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음악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하죠. 자, 요약만 봅시다. 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음악적 패턴을 모델링합니다. 이 예상된 음악적 패턴이라는 게 원래 있어야, 이걸 가지고 있어야 어디에서 변주가 됐다는 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예상된 음악적 패턴을 인식하고는 있어. 변주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것은 창조해냅니다. 어떤 것? 음악가가 그 패턴들, 원래 예상하고 있던 패턴들을 브레이크, 깨트려버렸을 때 발생한 감정적인 임팩트, 영향력의 가능성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음악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